안녕하세요 여러분, 14학번 정찬영입니다. 제가 오늘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학사 일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내기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하고 수업을 짤 때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보통 새섬 분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시간표를 구성하고 수강 신청까지 하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그러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타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좀 어려워하고, 계속 시간표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제 소개를 다시 하자면, 저는 14학번 정찬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9학기째 접어들고 있고요. 작년에 새섬을 했었습니다. 작년 19학번 친구들의 새섬을 했었어요. 그때 느꼈던 게, 새내기 애들이 시간표 짜는 걸 좀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냥 뭐 사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스템에서 수업을 짜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게 그때 이제 이 친구들에게 어떤 게 어려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의 학점 체계를 먼저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130학점 체제죠. 이 130학점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130학점이죠, 총. 자, 여기 130학점 체계인데, 크게 보자면 교양 52학점, 전공 66학점, 자유이수 112학점, 다 합치면은 130학점이 나옵니다. 전공은 아직 여러분들이 뭐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고, 학생이 자유롭게 이수도 뭐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 12학점이 뭐 약간 안전망이 돼줍니다. 뭐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이 12학점 안에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양은 52학점. 그래서 교양에서도 이제 뭐 일반 기초 교양 27학점, 이제 글로벌 융합 교양 23점. 그리고 이제 교양을 총 52학점 들어야 되는데, 이게 두 개 합치면 50점이죠. 아마 이제 교양 자유 선택에서 2학점 정도 추가해서 들으시면은 뭐 상관없지 싶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전공을 들으실 건 아니잖아요. 1학년 1학기 때 보통 교양에서 뭘 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교양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신앙 및 세계관, 인성, 기초학문, 영어, 소통 및 융목화, 막 이런 이제 엄청 카테고리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수업은 대체 무슨 카테고리에 속해 있고, 이 카테고리를 지금 듣는 게 맞는가, 뭐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신앙 및 세계관의 학점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라는 그런 이제 수강 편람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 1에서 2학점, 기독교 신앙의 기초 2에서 2학점, 그리고 세계관 1에서 2학점, 그리고 이 신앙 및 세계관 전체에서 9학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필수로 다 합치면 6학점이죠. 이 3학점을 이 네 곳 어딘가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여기 3학점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다 이제 3학점 더 추가해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는 뭐 3학점 더 추가해서 들으셔서 9학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표의 의미예요. 굳이 2학점만 꼭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2학점, 총 5학점을 들어서 5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9학점을 맞추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어떻게 듣냐,
보통 이번에 1학년 1학기 때는 성경이해만 열리더라고요. 여기서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성경이해만 열리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본 건 아닌데, 그래서 성경이해 하나 듣고 2학기 때 기독교 신앙의 기초 2가 열릴 거예요. 그때 이제 뭐 기독교 이해나 아니면 기독교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걸, 이것도 2학점이거든요. 2학점 하나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 때 기독교 신앙의 기초 1, 2학기 때 기독교 신앙의 기초 2, 뭐 이런 식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세계관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창조와 진화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 수업이 가장 크고 뭐 많이 들어서 이게 가장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선택 부분에서는 이제 저도 들은 게 저는 이제 기독교와 현대사상 들었었네요. 여기서 저는 뭐 이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기서 기독교와 현대사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학점 맞춰서 9학점을 맞췄어요. 뭐 꼭 이렇게 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밑에 인성 및 리더십 및 문제 해결이 있죠. 총 6학점을 채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의 경우에는 굳이 신경 안 쓰셔야 돼요. 뭐 당연하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봉사 2번 필수죠. 사회봉사 2번 필수입니다. 한인교, 한동 인성교육 필수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리더십 훈련 6번 필수입니다. 여기서 3학점, 여기서 1학점, 여기서 2학점, 총 6학점. 무조건 6학점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이 있죠.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기초학문에서 총 12학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인문학과 사회학 두 영역에서 3학점 하나는 들어줘야 돼요. 인문학과 사회과학 둘 중 하나에서 3학점은 꼭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쪽에서 3학점 꼭 들어줘야 됩니다. 인문학 3학점이나 사회과학 3학점을 꼭 들어줘야 되고, 자연과학 쪽에서 3학점을 꼭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과목을, 그 카테고리를 다 합친 학점이 12학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학점, 3학점, 그리고 3학점, 3학점씩 더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인문학, 사회과학 쪽에서 뭐 2개를 더 듣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자연과학, 내가 수학이 너무 좋다. 그래서 뭐 자연과학 쪽에서 수학만 뭐 6학점 더 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신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뭐 나중에 가면 뭐 나름 꿀 수업이 숨어 있기 때문에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어.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어인데, 한동 대학생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영어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EF, EC, ERC, EAP 이렇게 4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만약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영어 시험을 가져왔다, 토플이나 IELTS 같은 거를 점수를 가져오셔서 제출하셨으면은 뭐 EF를 건너뛴다던가, 뭐 EC를 건너뛴다던가, 정말 잘하시면 ERC까지 건너뛸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EAP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잘하시는 경우 이제 EF도 뚫고, 이제 EC도 뚫고, ERC도 뚫어서 EAP만 들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조금만 잘하시면은 이제 대부분의 한동 학생들은 EF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EF부터 시작했고, 대부분 이제 잉글리시 파운데이션부터 영어 수업을 들어서 이제 한 학기에 하나씩 처리를 합니다.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처리합니다. 뭐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막 뭐 ERC, EC부터 시작하신다 하셔서 EF부터 시작하시는 친구들 낙담하실 필요 없어요. 한동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EF 친구가 평생 친구다. 이상하게 EF에서 사귄 친구들은 오래가고 재밌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EF 친구를 간혹 만나는데, 뭐 여튼 EF부터 든다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재밌게 즐기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통 및 융복합, 여기서 4학점이 필수죠. 필수입니다. 여기서 4학점을 꼭 들어야 돼요. 보통 이제 중국어나 한문, 아니면 이제 글쓰기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저 때는 1사학번 때는 암모나이트가 살던 그 시절에는 한문이나 중국어 중에 하나를 꼭 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교양 독서까지. 교양 독서가 1학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나 한문이 3학점. 이제 1사학번 이제 암모나이트가 살던 그 시절에는 이제 한문이나 중국어 3학점, 이제 교양 독서 1학점에서 이 4학점을 채웠는데 지금은 한문, 중국어 필수가 아니에요. 교양 독서도 필수가 아니에요. 이땐 다 필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중국어나 한문 뭐 둘 중 아니면 글쓰기까지 3학점을 채우고 1학년 세미나를 많이 들으시다고요. 1학년 세미나가 1학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세미나를 1학기 때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소통 및 용곡합 이 학점을 조금 쉽게 채울 수가 있죠. 1학점, 3학점 이러면 이제 콤비네이션이 가능하니까. 이제 ICT 융합 기초 7학점입니다. 130학점 체제죠. 130학점 졸업학점 체제의 경우 이제 이 점수를 7점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사학번 1호, 1사, 1호 기준으로 이제 학점 체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그때 선배들은 그랬구나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ICT 입문과정 카테고리에서 2학점, 기초과정에서 3학점, 그리고 총 7학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어떻게 가냐? 뭐 소프트웨어 입문이나 ICT 응용 입문을 1학년 1학기 때 듣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이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듣습니다. 그리고 뭐 2학기 때 이제 뭐 파이썬이나 앱 프로그래밍을 3학점짜리 들어줍니다. 조금만 난 자신이 있고 전산전자 공학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C 프로그래밍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거 1학년 2학기나 뭐 근데 이거는 사실 언제 들어도 별 상관없어요. 뭐 이 정도만 1학년 내로 들어주고 이 뒤로는 이제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2학점, 3학점 채워주고 2학점짜리를 뭐 어디서든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입문이나 ICT 응용 입문 두 개 다 들으셔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두 개 들어주시고 이건 잘 모르겠네요, 사실. 뭐 만약 된다면은 이제 뭐 사실 지금은 이제 1학년 1학기니까 굳이 나중 일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금 순간만 넘기면은 스스로 잘 시간표를 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졸업하시려면 스스로 이런 걸 미리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졸업할 때 다 돼가지고 학점이 말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 입문이나 ICT 응용 입문 둘 중 하나 들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뭐 2학점 채우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 중에 다른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체 리더십 훈련이 어떤 거냐? 팀 모임입니다. 팀 모임. 너무 좁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할게요. 공동체 리더십 훈련은 이제 팀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항상 세트로 가는 게 채플입니다. 이 공동체 리더십은 0.5학점입니다. 채플은 0학점입니다. 채플 0학점인데 왜 들어요? 하는 경우가 있죠.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6학기 동안 들으셔야만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1학년 1학기인데 팀 모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낯을 좀 가려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공동체 리더십 채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헛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일단은 1학년 1학기 때 이거를 반드시 듣도록 하세요. 공동체 리더십 채플 둘 다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수강 신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 채플이 567로 되어 있을 거예요. 채플이 567교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채플을 진짜 5, 6, 7교시 동안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때 팀 모임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5, 6, 7교시를 팀 모임 채플 다 하냐? 또 그게 아닙니다. 보통 5교시 팀 모임, 6교시 채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면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채플 5교시, 6교시의 팀 모임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제 운이 좀 안 좋으시면은 이제 5교시 팀 모임, 7교시 채플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채플이 좁은 건지 팀 모임 강의실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한 번에 5, 6교시 다 이제 모든 팀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운이 나쁘신 이제 기숙사는 5교시 팀 모임, 7교시 채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운이 나쁘시면 이때 다 끝나고 저녁을 드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 채플 5, 6, 7교시 신청이 났으니까 더 이상 신청할 거 없겠지가 아니라 일단 공동체 리더십도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5, 6, 7교시 다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교시만, 한 교시는 팀 모임하고 한 교시는 채플을 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업을 많이 들어야 되냐 이런 이제 감각을 익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보통 17.5학점에서 19.5 이제 조금 자기는 헤르미온급이다 그러면은 뭐 20.5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정도 구간에서 듣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17.5가 기준이 됐냐, 이 얘기를 또 해야겠는데, 여러분 대학교가 4년이죠 4년이면 8학기입니다 그리고 130학점을 들어야 되죠. 그럼 130 나누기 8은 16점 얼마가 됩니다. 16.xx.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16점만 들으면 되는데 17.5를 기준으로 두는 걸까? 4년 동안 매 학기 16점이나 17점만 들어도 넉넉하게 졸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졸업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4학년 2학기죠. 4학년 2학기 때 수업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4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죠. 사회로 나갈 준비를 위해서 17점까지 듣지 않습니다. 보통 뭐 이제 3점에서 뭐 조금 많으면 9점 정도 듣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전 기간에 수업을 좀 들어 놓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이제 평균 18학점 정도, 평균 18학점 정도 들어 놓으면은 이제 4학년 2학기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낮은 학점만 들으면서 취준을 한다던가 진학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 3학점 9학점을 이제 인턴이나 이제 교환학생으로 채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인턴도 학점을 주거든요. 인턴도 학점을 주고 교환학생도 이제 가서 수업을 들으면 되니까 이제 유럽 가서 자기는 공기 좋은 스위스, 살기 좋은 폴란드에서 이제 유유자적 6학점 정도 수업을 들으면서 마지막 학기를 힐링하겠다. 아니면 이제 인턴 하면서 돈도 받으면서 학점을 받겠다. 뭐 이런 플랜이 가능하기 때문에 17점이나 남겨놓으면은 이런 플랜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17.5냐? 이 소수점 불편하다. 왜 17.5가 됐냐? 여러분, 장학금 받으셔야죠. 교내 성적 장학금 기준이 17.5입니다. 교내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점을 17.5 이상 이수해야만 이제 그때부터 성적으로 쫙 줄 세워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당연한 거겠죠. 이제 6학점 들어놓고 6학점이면은 수업이 보통 2개거든요. 6학점 수업 2개.
수업 두 개만 잘하면은 이제 뭐 A뿔 두 개, 수업 두 개만 잘해도 성적 장학금 주는 건 이제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제 최소한 이 정도의 수업을 들으면서 높은 성적을 나오게 해야 이제 장학금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내 성적 장학금 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충분한 학점을 미리 들어둬야 이제 4학년이 편하고 이제 또 성적 장학금까지 겸사겸사 노려야 되기 때문에 17.5 이상을 이제 반드시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성적이 아니라 학점. 그게 아마 12학점인가 아니면 15학점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받는 장학금 종류를 잘 파악하셔서 필요한 만큼 학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0.5학점의 경우 보통 이제 공동체 리더십 훈련이 이제 0.5학점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17점 정도를 이제 교양으로 채우고 이제 팀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뭐 조금 소수점까지 나오게 됐냐? 이건 예전에 아니랬어요. 원래는 140학점 체제일 때는 저희가 이제 1사학번 때 바뀌었거든요. 이때는 이제 팀 모임이 1학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30학점 체제로 바뀌면서 팀 모임이 0.5학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도 이제 6학기 필수였고 지금도 6학기 필수인데 130학점으로 학점이 줄면은 수업을 너무 적게 들을까봐 팀 모임 이제 학점을 낮춰서 그렇게 된 아니 싶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팀 모임이 총 6점인데 이제 이때는 결국 3점밖에 안 되잖아요. 10학점이 줄었지만 사실 준 거는 7학점밖에 안 줄었다. 뭐 라는 그런 뇌피셜입니다, 사실.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이때 원래는 1학점이었는데 이제 체제를 바꾸면서 이거를 조금 수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원래부터 이제 뭐 개교할 때부터 130학점 체제였으면은 뭐 계속 1학점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체제를 바꾸면서 팀 모임에 1학점에서 주는 건 조금 이제 130학점 체제는 맞지 않다. 0.5학점으로 바꾸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이제 0.5학점이 됐습니다. 동탁. 자, 여러분 보통 이제 시간표를 짜시면 이제 엑셀을 사용해서 많이 합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제 1교시부터 이제 8교시까지 있는 모습인데 뭐 8교시는 보통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8시 30분이 1교시 시작 시간이고 이제 9시 45분이 수업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휴식 시간이 있고 다시 10시부터 2교시 시작. 다시 이제 1시간 15분 동안 수업을 하고 다시 15분 쉬고 이제 3교시 시작 11시 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서 8교시 뭐 또 있고 9교시도 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7교시 이후부터는 교수님 재량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수업 시작 시간도 일정치 않고 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딱히 점심시간이 없어요. 이 1, 2, 3, 4, 5, 6, 7교시 다 수업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4교시가 시간인데 꼭 4교시에 점심 먹으라는 법도 없고 4교시에도 수업 많습니다. 여러분들 4교시에 수업 듣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3교시가 이제 11시 반부터 12시 45분까지니까 뭐 한 12시쯤 밥 먹고 1시에 뭐 4교시 수업을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4교시가 대부분 점심을 먹는 만큼 점심시간에 너무 북적북적해요. 바글바글합니다. 사실 뭐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기가 대화도 나누기 힘들고 뭐 줄도 오래 서야 되고 뭐 저는 사실 4교시에 밥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도 뭐 이제 이제 친구들이 4교시를 보통 비워놓으니까 저도 4교시를 비워놓곤 합니다. 예, 보통 이제 1교시는 안 합니다. 1교시 힘들어요. 예, 2교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교시, 3교시까지 듣고 4교시 밥 먹고 5교시 듣고 이제 하루 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대충 가상의 시간표를 짜볼게요. 이제 성경의 이해, 성경의 이해,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들을까요? EF 듭시다. EF 듣고 4교시는 새내기 밥고, 밥고라 하면 밥 고정. 그러니까 매주 밥 먹는 그런 약속을 의미합니다. 새내기끼리. 예, 그 다음에 수요일은 이제 창진이죠. 예, 여러분 창조와 진화가 3, 4교시일 겁니다. 창조와 진화, 오케이. 그리고 5교시는 5, 6, 7교시가 채플입니다. 채플. 보통 근데 이제 채플, 뭐, 팀 모임 채플, 아니면 채플 팀 모임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이제 2교시에 한인교, 한동 인성교육인데 한인교 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점심시간 다 비워놨죠? 4교시가 쫙 비었어요. 아주 이상적입니다. 이 창조와 진화도 이제 3, 4교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창조와 진화가 2학점짜리예요. 2학점. 2학점이면은 100분짜리 수업입니다.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되냐? 1학점당 50분입니다. 한 주에. 2학점이면은 이제 100분이겠죠. 그리고 3학점이면은 이제 150분입니다. 근데 보통 한 주에 수업이 2번 있죠. 나누기 2 해줍니다. 그럼 75분. 1시간 15분입니다. 한 번에 75분. 그러면은 이제 1시간 15분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 15분 더해가지고 이제 1시간 30분이 한 교시가 되는 겁니다. 1시간 30분이 보십시오. 1시간 30분이 한 교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부터 2시 반까지가 한 교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3학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1시간 15분으로 한 교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2학점짜리 수업의 경우는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보시면은 이제 성경 이해 같은 경우도 2학점짜리거든요.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수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EF 들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겠죠.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니까 40분 정도 남습니다. 뭐 그냥 그때 잘 쉬시면 됩니다. 이 창조와 진화도 2시 15분까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11시 30분부터 이제 1시간 100분을 수업을 들으니까 1시간 40분, 1시 10분에 마칩니다. 창조와 진화가 1시 10분에 맞춰요. 그러면 1시 10분부터 이제 밥을 먹고 2시 반부터 이제 채플이나 팀 모임을 가시는 겁니다. 새벽 3시까지 놀고 새벽 3시까지 밖에 나가서 실컷 놉니다. 막 노래방도 가고 볼링장도 가고 뭐 막 산책을 1시간 내내 하고 새벽 3시까지 하고 취침 놀고 취침. 그러면은 인간 하루에 6시간을 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9시 기상. 9시 기상하죠? 그러면은 이제 좀 씻고 몸 추스리고 뭐 아침밥 먹을 사람 아침을 먹고 이제 10시 수업을 갑니다. 10시 수업. 10시부터 이제 2, 3교시 쳐내고 밥도 먹고 5교시 쳐내니까 4시입니다. 4시면 이제 낮잠 한번 자줘야죠. 4시부터 낮잠 자가지고
뭐 6시 일어납니다. 6시에 이제 약속이 있으면 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한 7시. 자, 7시면 이제부터 할 게 없어요. 이제부터 이제 7시부터 당신 세상입니다. 과제 별로 할 거 없을걸요? 과제 별로 할 거 없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동아리, 운동, 양덕. 양덕이 어디냐면 학교 앞에 있는 이제 동네 이름입니다. 7시부터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을 빡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 동호회에 들어가서 운동을 빡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실컷 논다든지, 그런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조그맣게 이제 과제 좀 있고, 그거보다 더 조그맣게 공부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조그맣게 공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이제 경우고, 2교시에 할 일을 하라는 부분은 없죠. 예. 3교시, EF가 1교시에 많이 열립니다. 자, EF를 1교시로 옮기는, 경우도 있겠죠. 자, 나는 고등학교 때, 8시 일어났다. 8시 일어났으니까, 1교시 8시 반, 가뿐하다. 쉽지 않습니다. 새벽 3시 자면은, 8시 반 수업을 가려면 7시에 기상해야겠죠? 자, 이러면은 4시간 밖에 못 잤습니다. 4시간 취침. 4시간 못 잤어요. 그러면은 1교시 때, 자, 어떻게 되냐? 좁니다. 여러분, 안 좋을 것 같죠? 아주 신명나게 좁니다. 자, 1교시 때 졸고, 2교시까지 좁니다. 11시 15분. 배고파. 아침 안 먹었잖아. 배고프단 말이야. 그럼 11시 반에 또 밥을 먹어. 새내기 밥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그렇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제 이 아름다운 시간표는, 이제 좀 이상적인, 가장 보편적인 그런 시간표겠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듣는 경우를 많이 보진 못했어요. 보통 뭐 이제, 2교시가 없을 수도 있고, 뭐 한 5교시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수업도 뭐 제가 이렇게 해놨긴 했는데, 뭐 사실, 꼭 이렇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엄청 이제 이과스럽죠. 칼2 있고, 칼큘러스2 있고, 물리학 1 있고, 뭐 이제 한국사, 제 애기 새내기가 또 재밌게 들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니면 수업을 볼까요? 수업 많죠? 그래, 철계가 3대 명강 중 하나입니다. 동양사, 뭐 이런 게 있겠죠. 되게 아니면 시생법, 통한계, 이거 1학년의 이제 인원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수강 신청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학교 3대 명강이 있는데, 3대 명강이 뭐였냐? 철계.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3대 명강이 있어요. 철학계로. 손하철 교수님. 그리고 심계, 심리학계로. 이게 신성만 교수님. 국관학계로는 교수님이 바뀌었다고. 국관학계로는 누구 교수인지 모르겠네요. 또 최근에 교수님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아직도 명강으로 선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철계, 심기, 국관학개론 다 1학년이 들어도 나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강의만큼 어렵다. 여러분 이제 뭔가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개 수업 다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 세 개 다 안 들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강이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금 이런 데 관심이 원래 있었다. 아니면 뭐 이제 상담 심리 학부를 상담 심리 사회복지학부를 뭐 가고 싶다. 뭐 그런 경우 뭐 이런 수업들을 들어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다들 이제 저희 학교가 무전공 무학부죠. 다들 이제 전공을 생각하긴 할 텐데 아직 자기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고 뭐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공 기초 과목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학부랑 비슷한 이제 약간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수업을 듣곤 합니다. 전공 기초 과목을 그래서 약간 조금 교양인데 전공 비슷한 그런 걸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 C 프로그래밍도 그 전산전자공학부나 이제 기계제공학부 이런 이제 공돌이 과를 학부를 가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코딩이 안 되면은 이제 이런 데서 조금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들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1학년 세미나가 이제 언론정보문학부에서 많이 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학년 세미나가 언론정보문학부 교수님들이 주로 수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정보학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학년 세미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회학개론은 이제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에 좀 관련이 있겠고요. 뭐 시생법은 이제 법학부. 이제 물리학개론, 물리2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전산전자, 뭐 기계제어 아니면 공간시각 그 공시 쪽이나 그런 이제 공돌이 학부의 뭐 좀 기초 과목이 되겠고요. 뭐 이제 일반 생물학, 일반 화학은 또 이제 생명 쪽 기초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의 이해도 이제 그 언론정보문학부 기초 과목이 되겠죠. 그 여러분들 그 한인교를 1학년 1학기 때 꼭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한인교를 1학년 1학기 때 반드시 들을 필요 없어요. 보통 이제 한인교를 들어야 그 다음에 사회봉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한인교를 듣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사회봉사를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 하시는데 저 1학년 2학기 때 사회봉사하는 새내기 친구들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1학년 2학기 때 사회봉사를 생각하는 새내기가 일단 별로 없어요. 한인교를 1학년 2학기 때 꼭 들을 필요 없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들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 좀 다른 수업을 듣고 싶다. 근데 뭐 벌써 20.5학점이다. 그러면 그냥 한인교를 빼세요. 한인교는 2학기 때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이 사회봉사를 언제 하냐? 계절학기에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동아리 연계.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헤비타트 같은 경우는 동아리 명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할게요. 뭐 헤비타트 같은 경우는 효과 그리는 사회봉사를 합니다. 뭐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MNT라고 미션 앤 탤런트라는 선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뭐 MIC나 뭐 하양은 전통 무용 동아리입니다. 하양이나 이제 어스
어메이징 스토리 연극 동아리입니다. 이제 이런 동아리들이 겨울에 선교를 떠나면서 사회봉사 학점을 땁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점을 따는 거죠. 사회봉사. 뭐 아니면 뭐 그것도 아니면 이제 뭐 계절학기에 뭐 그냥 어떤 뭐 농활 비슷한 걸 간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1학년 때부터 나 1학년 1학기 때 사회봉사 듣고 1학년 1학기 때 한인교 듣고 1학년 2학기 때 사회봉사를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한인교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이렇게 이제 시간표를 다 짰어요. 그럼 수강 신청을 해야겠죠. 수강 신청 일정은 다 아시죠? 27일 예비 수강 신청, 28일 수강 신청. 예비 수강 신청에는 어떤 거냐? 이제 장바구니에다가 자기가 짠 시간표를 담아 놓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시스템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바구니에 담아 놓는 것. 이 장바구니에 잘 담아 놔야 28일날 수강 신청이 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핸드폰 어플이라 치면은 장바구니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이름이 장바구니는 아닌데 장바구니 카테고리에 자기가 이제 찜해 놓은 수업이 이미 쫙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강 신청 당일에는 이제 수강 신청 당일에는 클릭 함으로써 이제 수강 신청이 끝나는 구조예요. 만약 장바구니에 담아 놓지 않은 것을 수강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시 검색하고 클릭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원래라면 이제 장바구니 들어가서 클릭하면 되는데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 놓지 않은 것을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는 검색한 뒤에 클릭을 해야 됩니다. 이 짧은 몇 초의 시간 때문에 수강 신청을 실패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장바구니에 예비 수강 신청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죠. 자기는 이제 이 EF 이 수업들을 다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다 몇 개 실패했어. 그러면 나머지 수업은 다 이제 일일이 검색해서 클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다 종이에 써놔서 빠르게 검색창에 다다닥 해가지고 바로 이제 클릭하는 뭐 그런 꼼수도 있죠.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한 개를 놓치게 됐다면 다음번 다른 수업을 잡을 가능성도 확 낮아지는 거죠. 왜냐면 당신의 이지망은 누군가에게 일지망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강 신청을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예. 가끔씩 뭐 길 가다가 막 여러분 모두 수강 신청 성공하세요 라고 외쳐주시는 고마우신 선배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인기 수업이 있는 마당에 모두가 성공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수강 신청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자, 이제 포기. 가장 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포기하고 다른 수업으로. 근데 이 다른 수업은 이제 필연적으로 비인기 과목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당신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는 수업이니까요. 비인기 수업으로 가는 포기 방법이 있습니다. 자, 2번 이제 페이퍼. 이 페이퍼랑 수강 대기 신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두 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페이퍼는 뭐 직접 찾아가서 이제 허락을 구하는 거라면은 수강 대기 신청은 그냥 이제 홈페이지에서 대기 신청만 딱 해놓으면은 교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오프라인, 온라인 뭐 이 정도 차이가 되겠네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오시는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에 아마 페이퍼는 이번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설명만 해드릴게요. 페이퍼는 왜 페이퍼라고 하냐? 진짜 종이를 들고 갑니다. 이 종이 양식이 있어요. 이 종이 양식은 이제 학교에서 줍니다. 양식 투 뭐 이런 식으로 양식을 줍니다. 종이를 들고 가서 교수님한테 사인을 받습니다. 교수님한테 사인을 받아서 교무지원팀에 제출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페이퍼란 이 적절한 양식이 담긴 종이를 들고 가서 교수님한테 사인을 받습니다. 이 성경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고 싶은데 그 수강 신청에서는 이제 자리가 꽉 찼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만 괜찮으시다면 교실에 자리가 남는다면은 이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이해 이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그래 학생 내 수업을 듣겠다니 참 기특한 학생이구만 하면서 이제 사인을 해줍니다. 이 사인을 해준 것을 이제 교무지원팀에 제출하면은 교무지원팀에서는 당신이 이 수업을 듣도록 허락을 받았군요 하면서 수강 신청을 해줍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강 정원은 65명인데 이제 수강 사이트에서는 66명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 때문에 이제 65명에서 66 계속 이제 초과가 되는 겁니다. 수강 정원에서. 이게 페이퍼고요. 이제 수강 대기 신청이란 보시면은 이제 이 히즈넷에서 이제 수강 대기 신청 보이시죠? 이 수강 신청 대기 신청을 없네요. 지금은 이제 방학 중이라 없나봐요. 이 수강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수강 대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수강 대기 신청을 하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뭐 이제 받아줄만 하면 받아주시고 뭐 자기는 더 이상 이 수업에 사람을 받지 않겠다 하시면 안 받는 뭐 그런 이제 온라인 페이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난 굳이 뭐 페이퍼 받으러 다니고 싶지 않아. 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면 안 되라고 하고 싶겠지만 이게 교수님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냥 수강 대기 신청은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페이퍼만 몇 명 받아주시는 교수님도 있는가 하면은 뭐 그냥 뭐 둘 다 그냥 잘 받아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강 대기 신청은 교수님께서 확인 안 하시면은 영원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아쉬운 학생 입장에서는 페이퍼를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이제 현실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페이퍼 들고 다녀야 돼요. 자기는 이 수업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나 이제 수강 대기 신청을 통해서 이제 수강 정원보다 초과해서 받게 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요청을 드리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겠고,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이삭줍기라고 있습니다. 이 이삭줍기란 무엇이냐? 그 수업을 예를 들어 이제 이 교수님은 이제 자기는 페이퍼도 안 받아주고 수강 대기 신청도 안 받아줘. 왜냐면 이제 자리가 없어. 미안해 얘들아 하고 이제 다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이삭줍기를 합니다. 이삭줍기란 무엇이냐? 누군가는 이 65명 중 누군가는 이 수업을 안 들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각 65명이었다가 갑자기 64명이 돼. 그러면 이제 내가 빠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65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삭줍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이삭줍기 방법은 1주차부터 2주차 뭐 한 중반까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때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 휴학이라던가 중도 휴학이죠. 뭐 변심
아니면 뭐 이제 자기는 아까 그런 거 다른 이 사람이 다른 이삭을 주었어.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수업을 버리고 자기가 주운 이삭으로 갈아타는 거야. 그럼 이것이 당신이 이삭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걸 주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갈아타기 뭐 그런 이거는 예. 어쨌거나 이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람이 빕니다. 이 사람 비어있는 자리를 빠르게 들어간 거, 빠르게 자기가 이제 낚아채는 거죠. 이게 바로 이삭줍기입니다. 이제 이 이삭줍기를 어떻게 하냐? 그냥 수시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한 10분에 한 번씩 확인해서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삭줍기 방법이 항상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보험은 알아서 들어놓으셔야 돼요. 다른 수업을 일단 하나 잡아 놓는다든지. 대충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원래는 이 시간표를 언제 짜냐면은 지금 보통 이 시간표를 언제 짜냐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지금 원래 이때 개강이었죠. 지금도 개강이지만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바뀌었잖아. 그 뭐냐, 원래 이 기간 때 한스를 해야 돼요. 한스트 한동 스피리추얼 트레이닝 한스를 하고, 그 지금 여기가 이제 수강 예비 수강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이었죠. 아마 이 일정은 원래도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스트 시작하면 24일날 새내기랑 새섬이랑 만나서 와 하고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시간표를 봐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는 시간마다 시간표를 봐줘요. 남는 시간마다 저녁 시간마다 시간표를 봐줘가면서 예비 수강날 예비 수강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새섬분들이 이제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시간표 짜고 이제 어떤 시스템이고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짜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 기간이 다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표를 다 짜서 예비 수강하고 수강 신청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쉽지가 않죠. 솔직히 누군가 붙어주는 거랑 누구가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랑. 지금 여러분들 에타에서 막 이제 제 시간표 괜찮아요 이렇게 듣는 거 맞나요? 질문 계속 올리시는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되겠어요? 뭐 천재지면 되잖아요. 천재지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뭐 그냥 그래도 한스트 그냥 하겠다는 여론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 1000명 가까이 모인 곳에서 코로나19 환자 한 명만 나왔다고 해도 대체 이 살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이번에 크루즈선 보셨죠? 크루즈선에서 뭐 한 100명 나왔다고 했나? 100명?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강 신청하고 개강을 했죠. 개강을 하면은 이제 원래는 페이퍼를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페이퍼도 받으러 못 돌아다니잖아. 학교를 못 오잖아요. 지금 이 기간 동안 온라인이잖아. 온라인.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페이퍼를 받는다고 하는 것 같아. 이메일로 페이퍼 받고 이제 수강 대기 신청까지 이제 홈페이지에서 하는 걸로 이런 대기 신청을 뭐 마무리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때 이제 그 한스트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13, 14 15일까지 이제 한스트, 바뀐 한스트.
참 이게 뭐 사상 초유의 사태라서 이제 한스테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응원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더 설명드릴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 뭐 제 영상에서 잘못되거나 뭐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설명해 드릴 만한 게, 일단 공동체 리더십, 그리고 채플 1, 이것만 잘 수강 신청하시면은 뭐 어지간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거 하고 이제 17.5학점 맞춰주고, 만약 뭐 나는 진짜 1학년 1학기 때 사정이 있어서 수업을 많이 못 듣겠다 뭐 그러자면 상관없어요. 뭐 이게 필수는 아니니까. 다만 이제 졸업이 늦어진다거나 뭐 성적 장학금을 못 받는다거나 하겠죠. 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신앙 성경 이해 뭐 이렇게 들어주고, 뭐 EF 같은 거 하나 들어주고, 뭐 소프트웨어 입문 하나 들어주고, 뭐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딱히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칼큘러스 1이나 2를 들어준다던가, 뭐 아니면 뭐 한국학개론 뭐 이런 수업을 하나 들어준다던가, 창진 들어주고, 뭐 한인교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체 리더십이랑 채플 1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예, 진짜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이것도 뭐 안 들으면 퇴학이냐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걸 안 듣는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 두 개는 꼭 수강 신청해 주시고,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서 뭐 이거 좀 중요하게 해주시면 되고, 창진까지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어떻게 들어도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걸 아셔야 돼. 학생이 자유롭게 이수 부분이 있어요. 예? 학생이 자유롭게 이수 부분이 12학점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12학점 안에 이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기억났다. 여러분, 그거 기억났다. 에타에 누가 EAP 수업을 2개 듣더라고. EAP 수업이 이 교수님과 하나, EAP 수업 이제 이 교수님과 하나를 듣더라고. EAP 1, 뭐 EAP 2라고 합시다. 이거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EF, EC, ERC, EAP, 여기서 이제 EAP인데, 이 학생이 영어를 잘했나봐. 그 영어를 잘해가지고, 다 건너뛰고 EAP만 들으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EAP 같은 수업 2개 들어보고 싶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EAP 수업을 2개 넣은 거야. 자기 시간표에.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조금 충격을 먹었어요. 진짜 이 새내기 여러분들이 약간 감이 없구나.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에 대한 그런 감이 없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EAP 수업을 2개 들을 수 있나? 이게 같은 수업이거든요. 이게 원래 같은 수업은 2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EAP도 뭐 그냥 그 엔지니어링 그 EAP는 주제로 하거든요. 엔지니어링 이제 EAP가 있고, 뭐 이제 뭐 디자인 뭐 EAP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얘는 엔지니어링 EAP이고 얘는 디자인 EAP니까 뭐 각각 다른 수업으로 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EAP 수업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2개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짧은 기간 동안 세선분께서 안 되는구나. 이때 다 하는구나. 큰일 났네. 뭐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에타에 1대1 카톡방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1대1 카톡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오늘 유튜브에 이게 오늘이라 하면 되나? 이제 2월 13일 기준 2월 13일 기준 이제 에타의 1대1 카톡방이 많이 있고, 이제 유튜브에 그게 올라올 겁니다. 곧 그 한동대학교 입학 알림이에서 그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지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공지를 올렸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입학 알림이 아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조금 이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타에 또 어떤 이제 고마우신 재학생분들이 이제 FAQ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FAQ가 FAQ를 잘 정리해 놓으셔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FAQ 링크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댓글창에. 그래서 만약 이제 이 영상에서 이제 이상한 부분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일단 댓글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처음이라서 많이 걱정되시고 많이 혼란스러우실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처음이라서 많이 걱정되고 혼란스럽고 정신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수강 신청이란 게 처음에 어렵지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했다시피 기본적인 것만 수강해 주시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는 게 참 안타까워요. 예. 그래도 잘 시간표 짜셔서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수업 최대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빛나는 세대라 하더라고요. 빛나는 세대, 빛나는 세대 맞나? 예, 빛나는 세대 20학번, 예. 20학번 빛나는 세대. 이 세대 이름처럼 여러분들이 이 한동에서 빛과 같은 존재, 어두움을 밝히고 낮은 곳에 가서 이제 빛을 비춰주는 그 빛나는 세대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동대학교 참 좋은 학교죠. 예.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수고하셨고, 이제 재밌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한번 눌러줘 보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네요.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